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퓨처크립토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을 통한 상승장의 연장 가능성을 말한 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더리움의 위치상, 시가총액의 위치상 시즌 종료가 아닌 대불장의 가능성 힌트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 뒤에 비트코인 시황과 코인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암호화폐 가격 및 시가총액입니다. 현재 코인의 순위는요, 1위는 비트코인이 압도적이고 2위는 이더리움과 3위는 에이다, 4위 BNB, 5위 테더, 6위 XRP 리플코인, 7위 솔라나, 8위 도지, 9위 폴카닷, 그리고 10위 USD 코인까지 10위까지는 별 변동폭은 없습니다. 그리고 11위 유니스왑과 12위 체인링크가 있고요. 13위 라이트코인, 14위 비트코인 캐시로 금일은 또 대체적으로 중국 코인들이 또 많이 올랐었죠. 전반적인 파이코인도 굉장히 강세가 진행되고 있고 매틱도 상위의 위치에 있습니다. 일단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요 79포인트로 극도의 탐욕 단계입니다. 어느 정도 대중들이 인식하거나 전반적인 시장이 광기에 직전한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그 다음인데요, 미국 노동절을 맞이하여 9월 매주 첫째 주 월요일은 휴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릴 건데요, 금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대표적으로 가격을 올렸던 국가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보다는 노동절 휴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중국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이더리움의 17년도 불장과 현재 불장의 차트인데요. 신기하게도요, 이때 고점과 고점들을 이어봤을 때와 이때 고점과 고점을 이어봤을 때 위치는 제가 봤을 때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바로 전 영상에 에이다를 선행을 통한 이더리움의 흐름인데요. 만약에 이더리움이 또 다시 신고가를 갱신한다면, 보통 시즌 종료라면 이더리움과 같은 큰 시가총액의 코인들은 고점을 넘기지 못한 상태에서 전형적인 고점과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하게 되는 하락장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위치는요, 고점과 고점을 완벽하게 낮췄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고점의 매물대 부근인 4,000에서 4,200불까지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돌파해준 뒤에 정고를 넘기게 되는 무빙이 나온다면 재빠르게 시즌 종료라기보다는 시즌의 연장일 가능성, 상승의 연장일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시가총액을 보시면 17년도 시가총액의 노란색 동그라미 위치와 현재 이번에 고점을 찍었던 시가총액 위치와 현재 상황의 그 추이를 본다면 마치 이더리움 차트랑 약간 유사하죠. 이게 총 시가총액의 차트인데요, 시가총액이 증가하면서 늘어난다는 것은요, 전반적인 시장에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시즌 종료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보통 알트코인의 시가총액 차트는 이더리움 차트와 매우 유사합니다. 고점과 고점을 꾸준히 낮춰가면서 하락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긴 겨울이 됐었죠. 그와 반대로 현재 위치는 고점과 고점을 완전히 낮췄다고 보긴 힘들며 오히려 고점 부근에 가까워지면서 그 저항 부근에 걸려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큰 뷰로 봤을 때 힌트 첫 번째,
이더리움이 대불장 이후 시즌 종료가 됐을 때 현재까지 고점과 고점이 꾸준히 하향하는 그런 무빙을 완벽하게 보여주고는 있다고는 해석하기 어렵다. 그리고 오히려 고점 부근을 다가오면서 고점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 저항 영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알트가 끝났다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가총액과 자세히 보시면 시가총액의 위치와 알트코인의 차트의 위치를 봤을 때는 고점을 꾸준히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올려치려고 하는 그런 차트의 패턴들, 그러니까 차트의 유사성을 보면 좀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시즌 종료의 입장에서 입각해 봤을 때.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거는요, 아직 이더리움, 많이 오른 이더리움 대비해서 많이 오르지 못한 알트코인들도 몇 가지가 보이고요. 그 다음 이제 단기적인 시황을 좀 브리핑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1시간 차트를 키겠습니다. 현재 CME 차트를 보면 금일 갭이 발생했습니다. 갭은 통상 메꾸기도 하지만 메꾸지 않고 그 심리를 이용해서 세력이 달나라로 올려 쳐버릴 수도 있는데요. 51,750불에서 51,160불까지의 단기간에 갭이 발생했는데, 지금 무빙을 봤을 때 그것을 좀 반영을 하자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고점을 높이고 나서 하락을 하는 거죠.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하락하는 거랑 고점을 높이고 하락하는 거는 엄연히 다른 차이인데요. 5750불과 51,160불의 CME 갭 구간까지는 하방의 가능성이 충분히 1차적인 레인지로 봤을 때는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바로 어제 말씀드린 49,800불에 대한 영역까지는 충분히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 구간을 낮추지 않고 결국 이 갭 구간이나 이 갭 구간 위에서 비비기 만두, 그러니까 비비고 만두라고 하는데, 제가 비비고 만두, 차트가 비비면서 다시 또다시 고점을 갱신하게 된다면 어쩌면 제가 말씀드린, 일단 제가 대파동 기준 1차 52,000불과 53,000불 타겟가는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이 구간을 넘긴다면 제가 이제 아까 호가창이나 고래들이 매도 벽을 걸어놓은 걸 봤을 때 52,000불과 52,500불의 매도벽이 있는데, 이것을 뚫고 올라간다면 53,000불, 그것마저 무시하고 계속 올라간다면 54,000불을 올라가고 난 뒤에 확실한 지지 서포트 라인이 받아졌을 때 제 관점은 이렇습니다. 어떠냐? 제가 가끔씩 패턴을 보기도 하는데요. 장기 뷰로 보기보다는 뭐 1시간이나 4시간으로 봤을 때 어센딩 상승 삼각형의 구조율성을 봄에 따라서 오히려 시세 분출이 크게 터진다면 이전에 고점에서 급각으로 떨어뜨렸던 이 구간, 이 지금 현재 시체들이 쌓이는 이 구간 언저리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54,000불을 깨고 지지한다면 웬만해서는 숏 버튼을 없애고 어떻게 한다? 57,000불과 여기다 적겠습니다. 57,000불에서 58,000불, 60,000불까지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바로 이게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이 횡보하면서 이더리움이 가격 방어를 잘 해주거나 또는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알트코인의 전반적인 시가총액을 끌어온다면요, 또 관심되는 기재주도 있는데요. 일단 제가 1인치가 4인치가 될 수 있고 5인치가 될 수 있다라고 3불 때 거의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일자로 어제 일자인가? 네, 어제 일자로 4불을 찍었고요. 고점 4.03불을 찍었고, 그 다음에 뭐 BNB나 제가 각종 말씀드린 메이저나 뭐 스와이프나 이런 등등 차트들 많은 우상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이더리움이 출발 열차를 쏘고 난 뒤에 전반적인 디파이나 이런 ERC 계열을 올리고 나서 이제 거의 마지막에 출발하는 약간 횡보를 되게 길게 하는 대표적인 아이 중에 한 방에 쏴서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되게 얘가 횡보가 길었거든요. 옛날에 엄청 길었어요.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란 놈인데요. 얘가 예전엔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시세가 잘 분출한다면 이 박스 레인지 바로 77.373불, 그러니까 77.4불을 돌파한 뒤 브레이크아웃 지지를 받는다면 제가 보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단기 목표가는 80불에서 85불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흐름이 좋다면 관심 기대주는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는 연파이낸스로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가격 시세를 보여줬던 무서운 아이죠. 얘는 출발 열차를 진행하면 진짜 차트가 무서울 듯이 올라가 주는데요. 와이파이 같은 경우도 큰 레인지적인 면에서는 이탈을 한 뒤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눌림을 주면서 지지대를 확인하는 양상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일단 여기 37,700불이라고 적었는데 37,000불 현물 기준으로 37,000불을 확정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 스탑로스로 잡고 이 4만에서 42,000에서 놀아주면서 비비기 또는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강세가 되면서 유지를 해주면서 42,000불 영역 정도 41,000불 영역 정도를 지켜준다면 이 친구는 타겟가가 45,000, 47,000, 51,500 그리고 이 안에 5만 구간도 있고요. 56,000까지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신고가를 갱신한다면 62,718, 72,000, 77,000, 83,000까지도 보입니다. 그리고 전고점을 갱신한다면 홀딩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소액으로 좀 제가 현물을 보고 있는 아이인데 바로 신세틱스입니다. SNX라는 코인인데요. 이 코인은 일단 제가 알기로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메인넷인가 뭐 어떤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선반영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세틱스의 운전수 세력은 차트가 나름 지저분해요. 이게 업비트에 또 이제 사토시 마켓에 있는데 그래도 나름 이쁘게 채널을 만들어 주다가 한번 내리꽂고 그리고 또다시 이제 브레이크 아웃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고점을 갱신하려는 무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호재 일정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일 정도 남은 걸로 아는데 그때까지 비트와 이더리움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면 이 전고점을 지지한 뒤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10%씩 반등할 때마다 익절을 하고 최대 20불을 넘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기대주는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잘 지지를 해준다면 오늘 일단 1차적으로 네오가 쌌더라고요. 네오가 일단 1차적으로 쌌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여기서 이제 쏘고 오늘 여기서 쐈거든요. 여러 가지를 추이를 봤을 때에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을 체크를 한 거를 보면 네오 같은 경우도 비트와 이더의 시세가 잘 유지가 된다면 일단 63.2 러프하게 잡아서 63.3불을 지지해준 상태에서 쏜다. 그러면 제 일단 단기 목표가는 65불, 70에서 72불, 75에서 79불, 그리고 84불, 그다음 90에서 92불, 그리고 100불까지 보고 있고요. 특히 노란색부터는 이제 이더리움이나 전반적인 코인들의 엄청난 상승이 됐을 때 가정했을 때 100불과 크게 보면 120불 그리고 141불이 있습니다. 만약에 쭉쭉 올라서 142불을 지지해준다면 홀딩 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오늘 내용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뉴욕 증시가 미국 노동절을 맞이하여 휴장을 했어요. 보통 이거는 9월 매주 첫째 주 월요일 날 휴장을 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오히려 미국은 휴장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려준 그 장본인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제가 거래소 체크해 보니까 바이낸스로 지금 압도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유입을 시켜서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을 펌핑을 시켰는데, 그 중에 최근에 어제부터 이제 많이 움직여줬던 애들이 바로 짱게 메타인 이오스와 비트코인 캐시와 그리고 네오, 그리고 뭐 퀀텀, 이런 애들이 좀 움직여줬죠. 그런 정황이나 미국의 노동절 휴장을 맞이하여 이것을 심리적으로 이용해서 시세를 펌핑시킨 거는 중국의 개입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잡코인도 보면 글로벌 시세가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없다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게 많이 전반적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낄 때 보통 중국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 홍콩 세력이나 금융 자본가들의 같은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서 가격을 더욱더 압도적으로 펌핑을 시키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이들이 구상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나 지난번의 흐름이나 자코인 시세의 차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오늘 장은 중국의 유입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며 저는 거의 95%라고 확신하고요. 얘네들이 들어오면 특히 이제 미국에서 매수세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미국 매수세가 들어와야 깔끔하게 보통 흐르는데, 중국 매수세가 들어올 때는 차트가 좀 약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노동절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요. 요번 주 장세를 좀 집중적으로 키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내용은 좀 정리를 해드렸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마지막으로 여기서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이더리움이 가버리면 제일 베스트예요. 그쵸? 이 4,000에서 4,200불 매물대 뚫고 그냥 전고 넘기면 너도 나도 알트코인이 랠리를 더 추가적으로 크게 보여줄 텐데, 제가 말씀드린 주의사항은 뭐냐, 여기서 이게 지표가 계속 과열을 하면서 얘가 미친 듯이 간다면 저는 이제 서서히 이제 큰 알트는 많이 오른 만큼에 대한 큰 조정이 이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때가 이제 아마 비트가 오르고 있다가 내릴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제가 4,000에서 4,200불 저항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저항을 맞더라도 그냥 비트코인이 무시해버리고 흡성대법 혼자 독주해버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결국 이 말은 뭐냐, 크립토 시장,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 외부의 자금을 끌어내 이 자본들은 결국 이 세력들이 비트를 먼저 매집하고 알트로 배분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알트의 연장의 상승에 대한 랠리에 대한 대불장 기대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방송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퓨처크립토였습니다.